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비트코인 주말 횡보죠. 주말 횡보라는 것은 저번에도 제가 영상을 한번 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보통 비트코인은 주말에 이렇게 횡보를 조금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주말 횡보였던 이제 관점이거든요. 주말 횡보는 말 그대로 이제 주말에 거의 변동을 안 하는 거죠. 최근에 꽤 오랫동안 비트코인이 조금 이랬어요. 주말 횡보 관점을 조금 많이 이어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여전히 이제 주말 횡보 관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말 횡보 관점 이어갈 때 좀 재미난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쭉 빠지고 올라서 이렇게 횡보를 하거든요. 이때도 이제 쭉 빠지고 이제 반등을 쳐서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 일요일 날 거의 한 마지막쯤 되잖아요. 끝날 때쯤 되면 오후부터일 거예요. 어느 시점을 딱 말하는데 이제 내일 이제 일요일이 다가온다라는 시점이 되면 살짝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제 살짝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월요일 되면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반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계속 그랬어요. 보시면 다들 알겠지만 최근에 요때도 요때도 주말 행보 관점이죠. 요때도 이제 주말 행보 관점인데 보면 최근 참 뭐라고 하죠? 그냥 웃긴 패턴입니다. 이제 떨어졌던 거. 최근에 계속 하락 관점이라서 행보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럼 계속 그게 이어가지는 않으니까 한쪽에 대한 방향만 너무 이제 익숙해가지고 거기에만 있지는 마시고요. 반대로 올라갔던 적도 있어요. 이제 주말 행보 관점 때 이제 올라갔었던 이제 그런 구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주말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주말에는 올라갔던 적도 있고 이제 내려갔던 적도 있는데 주말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일요일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사람을 조금 흔드는 좀 멘탈이 흔들리는 관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이제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 포지션은 있습니다. 이쪽에 잡아놓은 숏 포지션은 사실 이제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잡았고 여기서 잡았던 숏 포지션에 대한 근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죠. 트렌드선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구간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한 거고요. 사실 뭐 트렌드 확인에 따르면 좀 늦게 확인을 했고요. 인지만 하고 있었고 그때 상황에서 사실 그냥 느낌적인 게 좀 컸습니다. 느낌적인 이제 게 컸다는 건 뭐냐면 자꾸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 빠지고 올라오면 빠지고가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에 대한 그 진입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약간 느낌이 좀 더 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느낌이 좀 더 컸다. 자꾸 올라오면 빠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롱 잡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롱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정도였어요. 여기 정도에서 이제 롱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잡은 숏이 조금 더 컸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뭐 엄청난 원리원칙적인 관점에서 진입했다기보다는 살짝은 느낌적인 부분이 조금 크게 작용해서 매수 숏을 들어갔다라는 게 좀 맞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숏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래쪽에서 들어간 숏은 두 가지 관점을 좀 보고 들어왔어요. 첫 번째 관점은 4시간 관점이에요. 4시간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하락 후에 나오는 도지 캔들이죠. 요 가운데 보면 요 캔들 보실 거예요. 꼬리가 긴 이제 캔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여태 이제 조금 느낌적인 느낌을 또 받았어요. 그놈의 느낌적인 느낌이 맞죠. 느낌이 이제 오시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이 느낌만 보고 하기에는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럴 수는 없고 차트를 조금 줄여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전에 대한 구간에 대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그 이전 구간에 대한 이제 고점 구간을 얘기해요. 이게 변곡점 구간인데, 그러니까 차트가 요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각 이제 변곡 구간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거 이제 변곡 구간이죠. 변곡 구간인 게 발생을 해요. 이렇게 변곡 구간이라는 게 발생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훗날 우리가 차트가 조정을 받으면 그 구간이 이런 식으로
이게 기술적 분석에 이제 매수적인 관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이런 구간을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반등 구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대부분 한번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 물론 이게 추세를 전환하는 건 아니에요. 추세 전환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좀 하시고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반등만 나오고 저항만 나온다면, 반대로 이제 이런 구간, 이제 변곡이 이렇게 발생된 구간도 올라오다 보면 이제 이렇게 저항을 받아서 이제 밀리는 구간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기술적 반등의 저항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구간에 이제 이 위에서 횡보했을 때는 이 구간에 대해서 반등이 한번 나왔다 그러면 하락을 하는 동안 있잖아요. 이 하락을 하는 동안에서는 이제 요 구간에 있어야 돼요. 요 두 변곡 구간이 있거든요.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라졌는데,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대한, 여기 제가 이제 짧은 흰선을 그어놨죠. 이 구간이 이제 딱 도달을 하면서 그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각을 재고 있는 상태였기도 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하나 더 이제 있어요. 보통 여러 가지 관점을 복수적으로 사용해서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이제 관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전에 대한 그 변곡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요, 그냥 확인하는 관점에서 요 구간, 최근에 있었던 이제 하락 트렌드 구간이죠. 트렌드 구간을 통 이제 하면서 요 구간에서 이제 보통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서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몇 가지 확인을 한 건 아니에요. 이걸 진짜 이전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 몇 가지를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를 확인을 하고 진입한 후에 오히려 이제 이 구간에서는 조금 반등이 빨리 끝나진 않겠구나, 조금 시간을 좀 지속해서 가져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뿐이지, 절대로 여러 가지 관점, 요 관점, 요 관점, 요게 대한 복수적인 관점, RSI까지 봤다, 이건 아니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어쨌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 보시면 포지션이 조금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포지션이 왜 이제 포지션 정리가 되어 있냐라고 한다면, 절반 정리를 한 거죠. 절반 정리를 했는데, 계속해서 현재는 요 트렌드에 대한 구간에 대한 이렇게 쐐기 형태를 넘기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찐반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는 없어요. 사실 너무 여러 번 이게 통통 해가지고 찐반등일 가능성은 없는데, 현재 이제 비트코인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 딱 이겁니다. 지금 그냥 딱 이거예요. 쐐기형이죠. 하락, 이제 쐐기형에 대한 트렌드 안에 이제 갇혀 있다고 보면 돼요. 관점은 그냥 단순합니다. 이 쐐기형을 만약에 이제 상승으로, 만약에가 아니죠. 위쪽으로 돌파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상승 관점이죠. 매수를 권장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상승 관점으로 이제 쐐기형 하락 이후에 이제 그 유명한 돌파 관점이 되는 거죠. 이 이전에도 여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쐐기형 이후에 이제 돌파 관점으로도 좀 보게 되고, 사실 좀 더 크게 보면 여기도 이제 여기도 아마 이렇게 쐐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쐐기형 돌파 이후에 나온 요 상승이 이제 쐐기형 돌파 이후에 나온 상승이거든요. 현재가 그 쐐기형 안에 갇혀 있는 상태. 그래서 원래 쐐기형이 나오면 보통 이제 돌파 가능성을 70%로 많이 봅니다. 이제 70%. 많은 아주 높은 관점으로 그냥 위쪽으로 돌파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때가 조금 매매하기 어려워요. 왜 매매하기 어렵냐면, 이렇게 쐐기형이 이렇게 나오는 동안에 어쨌든 이게 계속 하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게다가 좀 많이 박살을 나죠. 알트코인들은 특히 아주 이제 죽음으로 가는 이제 그런 무서운 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알트코인은 많이 박살을 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쐐기형 같은 경우는 위쪽에 대한 돌파 관점으로 나왔을 때, 이 위쪽에 대한 돌파 관점으로 나왔을 때가 이제 진짜 상승으로 가는 관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보통 이 안에서 갇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놀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갇혀서 진짜 이렇게까지 쪼여가지고 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아주 간혹 있었는데, 진짜 싫다. 너무 싫은데, 이렇게 가는 관점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제 돌파가 되는 관점을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길게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했지만, 현재는 쐐기형 관점에서 놓고 있고요. 그 쐐기형 관점에 돌파되는 관점을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되면 약간 이제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아마 여기서 이제 진입을 좀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반대적인 관점이 있죠. 반대적인 관점이 뭐예요? 이 쐐기형의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돌파. 사실 이제 아래쪽을 돌파한다라는 관점에서 기준점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전에 대한 저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대한 저점을 기준. 왜냐하면 이제 쐐기형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점을 또 깬다고 해도 이 쐐기 형태의 패턴에 아래쪽이 강하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강하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뭐가 나와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만약에 이탈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쐐기형 하락에 하락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쐐기형 이렇게 있고 그 안에서 차트가 움직이다가 이제 보통 높은 확률로 위쪽으로 돌파를 하고 많이 가요. 실제로 높은 확률로 돌파를 많이 하고 갑니다. 쐐기형 나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떨어질 때마다 분할배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쐐기형은 이제 높은 확률로 많이. 근데 문제는 그걸 반대로 경험하셨던 분들도 그 경험을 들어보면 정말 나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쐐기형의 하단이 뚫려서 깨지게 되면 요렇게 찌끔 깨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띡 하고 그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쐐기형의 하단을 깨지면 띡 하고 그어버리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섣불리 지금부터 천천히 쐐기형은 높은 확률 70%의 확률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확률만 믿고 덤비면 조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30%의 확률로 떨어질 수 있다는데, 하락할 수 있다는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 껴놔야 돼요. 이렇게 미친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30% 확률 30% 확률로 하락인데 미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만약에 내가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 쐐기형은 이제 상승적인 돌파적인 관점이 나왔을 때 진입하는 게 좋고요. 요때도 이제 쐐기형에 대한 돌파적인 관점이었잖아요. 쐐기형 돌파했다가 바로 이렇게 가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바로 또 이렇게 가지는 않고요. 보통 올랐다가 고정이 나오는 관점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진입을 하거든요. 시절을 많이 진입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략을 펼쳐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높은 이제 쐐기형 관점이죠.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본다면 쐐기형 관점에서 이제 있다라고 좀 보면 되는 거고, 큰 파동 안에서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A, B, C, 아직까지 아쉽지만 D가 ING 중이었죠. D가 ING 중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 파동이죠. 이 파동이 뭐예요? 띵이라고 했죠. 이 파동이 이제 진짜 방향으로 나오는 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쐐기형을 나와서 올라서는 관점을 확인할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비트코인은 상승장으로 갈 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기적인 차트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재가 하락장으로 조금 인식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장 전혀 아닙니다. 지금 하락장 전혀 아니고요.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아주 큰 상승을 한 거예요. 아주 큰 상승을 하고 이만큼 조정받고 있는데, 이만큼 진짜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원래 어떻게 보면 상승장 나오는 거죠. 이게 상승장을 올라가는 관점에서 중간에 한 번씩 쉬었다 가는 관점이죠. 쉬었다 가는 관점이고, 실제로는 뭐 이런 형태랑 굉장히 이런 형태는 달라. 쉬었다 가는 이 형태는 달라. 여기 굉장히 근데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이야기하죠. 비트코인은 현재 이 구간이 있다라고. 왜냐하면 이전에 대한 고점을 뚫기 전 구간이죠. 항상 비트코인이 이전에 대한 고점을 뚫기 전 구간에서는 이렇게 조금 많이 지지부진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원래 아주 이제 큰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전히 그냥 장기적인 상승에서 조금 멈췄다 가는, 이거 잘못 보세요. 이전에 고점 구간에서 이전에 대한 요 고점 구간에서 약간 멈췄다 가는, 약간 이렇게 멈췄다 가는, 지지부진하고 멈췄다 가는 그 구간에 이제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지루하고, 그리고 그 상승 때 나오는 그 하락 조정이 조금 길긴 하지만 그게 이제 시장에 대한 아주 위험한 부분으로 작용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물론 가장 위험한 건 여기라고 얘기했죠. 실제로 이제 이전에 대한 저점인 56K, 55K 정도 되는 거죠. 56K.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이탈하면 정말 이거는 이제 덴저러스죠. 위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여전히 DING
DING라는 거는 파동에 대한 다소 파동이죠. CD를 아직까지 그냥 진행 중인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 지루한 하락에서 정말 하기 싫은 쐐기형 상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인 관점에서 매매하는 관점에서는 돌파 시에는 이제 아주 좋은 매수적인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진득하니 그냥 느긋하게 조금 기다리면서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는 이제 너무 의미 있는 가격을 이제 막닥들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쉬었다 가는 관점으로 좀 보는 것 뿐이고요. 좀 지루하신 분들 계셔도 비트코인이 잘 될 거라는 것을 그냥 믿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저번 멤버십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원래 대상시장 가기 전에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이 빼어간다고 얘기해요. 지금 알트코인 패턴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점이 한번 하고 지금 깨져 있는 요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이렇게 좀 많이 올랐다가 그걸 다 뱉어냈는데 뱉어낸 거 플러스 알파만큼 더 이렇게 이제 빼고 내려온 상태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과거에 2017년도 그리고 2020년도 21년도 넘어갈 때 그때 부장이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알트코인들을 한번 쭉 복귀를 해보자. 그때 이제 대상승장이 왔던 대상승을 했었던 대상승이라는 거 말하는 거는 최소 뭐 500% 이상짜리의 큰 상승을 했던 알트코인들의 패턴을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뛰었다가 이렇게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정말 시장이 끝나는 관점이 아니라 그러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다시 한번 영광을 또 하지 않을까라고 내심 조금 기대를 해보는 편이고요. 그거는 여전히 너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무 이 새끼 긍정적인 사람 아니야라고 생각. 너무 긍정적인지 아니라 근데 여전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않아요. 요 라인이죠. 보시고 56K 정도 되거든요. 한 56에서 55 이하에 대한 이제 하락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장 관점이라는 것은 변함이 자, 녹화 방송으로 올려드려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도 병원에 입원을 하고 통원 치료도 받고 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녹화를 계속해서 올리거나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서 함부로 막 1인실이라서 이제 일부러 그것 때문에 1인실을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단서 없을 때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고요. 분석이 그래였고요. 그리고 교육은 이번 달 말이죠. 교육 신청은 이번 달 말이니까 유튜브 게시판에 커뮤니티에 가서 확인하셔가지고 교육 받으실 분들은 참고 없으시고. 다음 분석의 그래였고요.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